별로 어렵지 않았어.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막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없었어가지고, 얘도 딱히, 오히려 1학년이었으면 이런 데서 문제 내겠다라고 하겠는데, 딱히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두기는 했거든요. 18, 19번은 출제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4번 시험이 있으면 한두 번은 꼭 출제를 하니까 요 앞에서는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내가 지금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 따로 설명하진 않고 얘도 그냥 문제로 해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일단 20번은 봅시다. 20번.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그 사람마다 자신의 스펙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 그치? 아마 너네한테는 지금일 거란 말이지. 약간 대학도 어쨌든 스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지금도 바쁘겠지만,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이제 더 바빠지고,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좀 정서적으로 좀 잘 못 대해줄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뭐 인사할 때나 보고, 근데 가끔씩 엄마가 말 걸면 좀 짜증내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친구가 점수 물어보면은 약간 머리채 잡을 각이고,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충분히 한 번쯤 겪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지문은 내가 스펙업을 하려는 그 상황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상황이라고 묘사를 해줬고, 거기에 되게 몰두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몰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 지문에 따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문에 따르면은 너가 스펙을 올리고 나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에 맞는 그런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살짝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자신의 일에만 몰입을 하는 게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얘가 접속사 웬디에서 move into라는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they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얘가 뒤에 있는 many people를 가리키면서 생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때면 이 사람들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대절을 본인들이 완전히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What's new? 새로운 것에. 그러면서 2번 문장에 이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연결을 줄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1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과 연결성,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거를 이제 줄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인간관계나 활동들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distract them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장 뒤에 표현을 써두기는 했는데, 자신들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목표에 본인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활동들에 대한 연결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1번 문장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기존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수준 높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그 환경에 맞는
그 새로운 것에 맞추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 2번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 다음에 3번 문장에서 주어 대시 앞문장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mistake,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4번 문장 보면은 being too focused라고 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것, 새로운 환경을 위한 준비만 너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lead가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내가 이전에 다른 문제로 설명인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lead가 자동사일 때 뒤에 쓰인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와야겠지. 그래서 1차원적으로 되게끔 이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1차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마다 다양한 소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를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는 명덕여고 소속, 그다음에 각자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이스쿨 말고도 다니는 뭐 학원이나 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제 소속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야. 모든 환경에서 똑같은 성격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차원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끊으면서 내 앞에 보이는 거는 내가 다음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 그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주변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의미 추론처럼 출제를 하기도 좋은 표현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짝대기 하이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가 few remedies라고 해가지고 few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법, 해결책을 거의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서의 해결책인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사소한 문제들인데 그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bombarde가 이제 폭탄처럼 쏟아붓는 거. 그래서 너에게 쏟아붓는 at that time, 그 당시라고 해가지고 약간 앞만 보고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건데 그 스트레스가 사소한 것이, 그러니까 사소한 스트레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내 앞에 이렇게 막 올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풀어내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주변에 막 그런 얘기를 좀 하소연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또 뭐
뭐 이제 너 친구랑 뭐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근데 주변 사람이 내가 다 끊었단 말이야. 내 목표만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 목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되게 약간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번 문장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어려울 때 이러한 과도기 동안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 문장에서는 내가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상황을 transition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문 같은데 쓰기 좋은 단어여가지고 눈으로 읽어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럴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너가 여기 표현을 옆에 써두기는 했는데 have almost nothing else, 얘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랑 같이 부정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옆에 해석을 보니까 투부정사 말고는 다른 게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너가 너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아까 4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요 you have few remedies를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 목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풀 수가 없다. 혼자서 이 힘듦을 다 삭혀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적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건의하는 게 6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staying laser focused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저 같은 게 보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한 곳만 엄청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빛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매우 집중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transition, new situation을 위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과도기를 사용해라고 합니다. 뭐로 사용을 하냐면은 점핑 오프 포인트가 출발점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으로서 이 과도기를 사용을 해래. 그러면은 뭘 위한 출발점일까라고 하는 거를 for 전치사 뒤에서 동명사랑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떠한 작업이나 역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이나 역할을 만드는 것. 그리고 and 뒤에서 whom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생략하고 있는 people을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whom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명사, 수식받는 명사를 생략을 하면서 이제 너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나 트랜지션을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업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6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장 있죠. 이거는 라이팅 연습해봐도 될 것 같거든. 특히나 마지막에 요거 whom,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수식 받아야 되는 선행사를 생략을 하고 있는 형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서 요거 좀 라이팅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구조 자체는 이해가 되지. 문장 구조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30번 일단 얼른 보고 조금 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문에서 첫 문장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은 This is basic doctoral programming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학사,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2, 3년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석사, 또 2, 3년 추가로 하면은 박사, 이렇게 이제 가방끈이 길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보통 학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요건이 다양할 거야. 대학과 학과마다. 근데 이제 보통 석사나 박사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제출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논문을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그 관련 학과의 그 논문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쓰는 방식이 있고,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그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크게 두 가지로. 근데 이 지문에서 말하는 논문 기반 박사 과정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박사 과정을 2년을 한다라고 하면은 2년 동안 내가 속해 있는 학과에서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연구실에 앉아서 실험을 하든, 밖이나 해외로 가서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든,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이 학과에 대한 학습만 주구장창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학과의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박사 학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학위를 따버리면은 이 학과의 학문에 대해서는 엄청 통달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 학문을 내가 현실에서 적용을 할 때 약간 사회성이나 아니면 실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너무 잘 배웠는데 이거를 돈 벌면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사회성이 부족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학습만 하기보다는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밑줄친 부분처럼 공부를 하면은 전문성을 가지긴 하더라도 자신의 학문에 대한 좁은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폭넓은 기술을 습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갔다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따겠다고 연구실에만 주구장창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 인턴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뭘 연구하는지 내 학문이랑 연결해서 뭐 이제 회사랑 연결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외부 뭐 세미나나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뭘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본다라든지, 아무튼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아까 말했던 thesis basis 그 doctoral 프로그램이가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박사학위를 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상당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근데 우리가 spend 동사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라고 하려면은 동명사를 써야 되니까 뒤에 researching이 온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 연구실에만 앉아있다. 이번 문장에 이러한 딥 다이브가 그 다이빙 하다의 그 표현이 맞기는 하지만 철저한 분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분석이라고 해서 주어가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이 1번 문장 전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하는데 뭘 가능하게 하냐면은 또로 철저한 탐구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대한 연구는 아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주어도 1번 문장의 내용, 이것은 또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result가 이렇게 전치사 in이랑 붙어버리면은 이 문장의 맥락이 주어가 원인이 되고 그
그 다음에 전치사 in 뒤에 있는 명사가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집중을 좁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연구에만 몰두를 하고 다른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연구만 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됐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요거 absorb들을 한 번에 형용사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 깊이 몰두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아까 1번 문장이랑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아마도 보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계속 그 연구에만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exploring, 동명사 탐구를 한다라든지 혹은 스킬인데 이 스킬이 어디서부터 온 스킬이냐면은 연구 분야와 직접적이지 않고 이 연구 분야 밖에서 나오는 스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공하는 것과는 살짝 떨어진 뭐 연구 분야나 아니면 주제나 아니면 학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를 얻는 것 새는 당연히 문맥상 더 적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 모습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인데 뭐 공대에서도 다양한 그 세부 전공들이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내가 전공하는 세부 전공이 공대는 잘 모르는데 뭐 A라고 한다면은 이제 A만 아는 게 아니라 A랑 관련된 뭐 다른 B나 C라는 세부 전공에 대한 내용도 내가 조금 알고 있어야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 업계나 아니면 이 학문에 정통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면은 이제 공대이기는 하지만 내가 공대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제 뭔가 이 지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대생이지만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수학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접적인 연구하는 것과 조금 떨어져 있어 보이는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는 내가 막 공부를 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spend less time을 써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했을 때 4번 문장에서 이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봤더니 3번 문장의 상황을 문맥상 singular focus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에만 몰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지식과 스킬의 폭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뒤에서 과거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동안에 만들어지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공부한 분야를 봤을 때는 한 분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지식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더 다양한 걸 알지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문장 끝났는데 콤마 쓰고 접속사 대신에 분사구문 써가지고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분사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당연히 앞문장 주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 한 군데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hinder,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그러면 어떤 능력을 방해할까 뒤에 to 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adapt to가 적응하다. 자동사로도 adapt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능수동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뜻이 적응하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고 그래서 다양한 진로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하든지 혹은 address가 저기서 동사 다루다 처리하다. 그래서 학제 간의 도전 과제를 다루는 그러한 능력에 저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학제 간의 도전 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공대생인데 내가 연구한 거를 이제 그 공대 사람들끼리만 이제 막 알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대에서 연구한 거를 대기업이 상품을 개발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경제나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시장 이런 데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내가 배운 거를 콜라보 시켜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야. 내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번 문장에서 보면은 유럽에 있는 몇몇 대학들이 인지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런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and 뒤에서 have started 시작해 왔다라고 합니다. 더 구조화된 접근법 시행을 이라고 해서 structured approaches가 구조화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6번 문장은 구체적으로 이 구조화된 접근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종종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옆에도 써놨거든요. combine 목적어 with be. 그래서 이 연구와 그 다음에 course work가 수업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이 업종, 그러니까 이 내가 전공하는 것과 관련된 뭐 기업을 찾아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뭐 사업가를 만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이기는 한데 전이 가능한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 4번 문장에서 우리가 저해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학제 간의 도전 과제를 처리하는 게 저해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다른 지식과 콜라보하는 거. 그거를 6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전이 가능한 스킬에 있어서의 훈련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운 거를 다른 분야에 처리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면서 이제 한번 다시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학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지문 내용에 따르면은 그 유럽의 대학들은 도입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7번 문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수업 활동, 세미나, 이거는 그냥 발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크숍, 이것도 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관련 학계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서로 지식 공유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턴십은 말 그대로 이제 관련 기업에서 일을 해보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 커리큘럼에다가 incorporating,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키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공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더 넓으면서 다양한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스킬 세트가 다양한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and 뒤에서 무엇을 또 목표로 하는지를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더 잘 대비하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무엇을 넘어서서, 학계를 넘어서서. 그러면은 학계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꼭 관련된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직업에서 종사를 할 수 있게끔 더 잘 대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이제 의도를 하는 거, 목표로 하는 게 그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마무리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몰라서 마지막에 지칭어만 좀 정리를 하면은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거 있죠? 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구조화된 박사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prepare them, 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었던 학생들, 요렇게
데이터로 지칭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진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한다. 그거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를 정리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조금만 쉬다가 그다음에 요거 일지문 이문항이거든요. 일단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시기는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은 1800년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정보의 시각화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막 중간고사 시험 대비 때 이때는 이걸 하고 언제는 뭘 하고 이런 거를 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보다 캘린더로 보여주면은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말하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시각화, 뭐 도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미지 아니 뭐 어떤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식이 출현한 것과 그걸로 인해서 정보 전달 방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번 바로 보면은 주어가 사회과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과학의 출현. 근데 이게 뭔지를 알면은 뒤에 나오는 다른 과목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지문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회과학이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인구수가 얼마만큼 늘거나 줄었는가, 어떤 지역의 범죄율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늘고 줄었는가, 세금은 어떤 식으로 거두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그 19세기에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주어로 능력인데 이 능력이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주. 그래서 사회과학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수요냐면은 정보를 시각화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문장에서 가공된 수치 정보를 processed numerical information 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요것은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표, 도표, 그래프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 학문이 숫자를 데이터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번에서는 가공된 수치 정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수요를 필요로 하다 보니 그 수요에 대한 결과로 표, 차트, 그래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과학은 그냥 말 그대로 주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회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통계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자연과학도 통계 같은 것들이 같이 쓰이나 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were at the forefront of가 한 번에 가장 앞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앞에 있었냐면은
차트나 그래프의 발전의 가장 앞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3번 문장을 뭔 설명을 하냐면은 1번 문장에서는 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정보의 시각화라는 방식이 생겼다라고 했다면 3번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당시의 수학이나 자연과학까지도 이러한 차트나 그래프 같은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를 이용하면서 그러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앞에 시초에 있었다라는 거를 3번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not a designer, 디자이너는 아니었다라고 해.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소비자였을까라고 봤더니 대부분의 이러한 시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학문은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처럼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런 수치와 혹은 이제 시각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연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러한 것들을 취사 선택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수학이나 과학 연구들은 이들이 연구하는 대다수의 데이터 속에 저런 그래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각 자료가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 늘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은 and 뒤에 주로 sparing consumer 이라고 해서 이게 한 번에 절제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엇에 있어서 여기 대시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요 시각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 좀 의미를 정리해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용일치 문제에서 역사는 시각화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안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도에서 어떤 영역을 표시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 이제 필요할 때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를 뒤에 since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경제 그리고 사회 역사 같은 이러한 학문들은 leg behind가 한 번에 뒤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연구 영역으로서 정치적인 역사보다 뒤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혹은 사회 요것들을 역사랑 내가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정치를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것들은 아까 사회과학도 그렇지만 딱 봐도 시각 자료가 유용한 학문인 것 같거든. 근데 이거랑 역사를 결합한다라고 하면은 요 학문은 아마 요것보다는 시각화 자료를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저 당시에는 역사란 정치 간의 세력성 요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자료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당시 발달했던 거는 정치와 역사를 결합해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러다가 5번 문장 보면은 단순한 차트나 그래프 같은 것들은 were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to interpret, 설명을 하기에. 그래서 그들의 visual conventions, 시각적 표현 방식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되었냐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독자들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능성, 이 지문을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expect 동사가 수동태를 썼는데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오형식 수동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뒤에 얘가 목적으로 있었고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to follow가 쓰였던 오형식 구조인데 여기에서 얘가 동사, 목적어, 목적격.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평범한 독자가 이렇게 주어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동태 동사가 되고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 동사 뒤에 붙은 구조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to follow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보고 얘가 what 이라는 표현 뒤에서 명사절에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평범한 독자들이 따를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것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5번 문장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은 누구나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음 이라는 거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은 통계 분석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교해졌을 겁니다. 복잡해졌을 겁니다. sophisticated 얘가 지문 속에 들어가는 표현이고 straightforward가 제가 작년에 어휘 문제에서 그 변형된 단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단어는 좀 모의고사에서도 좀 종종 보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각화로 통계 자료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 과정들은 정교해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의 시각화 이게 어떤 시각화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시각화 당연히 통계학이기 때문에 시각화된 정보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시각화된 정보들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라고 합니다. 논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논쟁에 있어서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지문이 4번까지는 단순히 이제 19세기부터 여러 학문에서 시각화된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음을 설명을 하는 거고 5번, 6번부터는 그래서 이 시각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위상이나 발달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5번이 설명을 먼저 해줬어. 누구나 알아보기 쉽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6번에서는 이제 이 시각화된 정보가 점점점 정교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연구 결과로 내놓는 시각화 정보는 논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고 안 맞고 아니면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흘러서 얘네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거거든요. 이 문장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수가 되었는가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7번 문장에서는 이 시각화된 것이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대. 그러니까 내가 글로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각화해서 자료를 보여주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아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끔 해주었다라고 하는 게 7번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는 시각화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요 통계적인 분석과 시각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해석이 쉬워지니까 가치가 생기는 이제 자료 보여주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인 사례를 9번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만든 콜레라 사건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 콜레라 사건이 뭔지 이해를 하면은 이 지문이랑 연계하기 좋아가지고 밑에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요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환자의 분포를 지도에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모난 종이에다가 이게 이제 런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콜레라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점으로인가?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전에는 콜레라 질병의 원인을 이제 공기라고 봤대. 그러니까 숨을 쉬다가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전염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제 추론이 있었다가 이 지도 덕분에 이 콜레라라는 질병의 원인이 오염된 식수였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지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있는, 그리고 콜레라가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 이 하수도가 있는 근처였다라고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도보를 걸을 때 하수도를 직접적으로 볼 일이 없잖아. 하수 처리장 가까이 살지 않는 이상 보통 이게 땅에 다 묻어져 있단 말이지, 콘크리트 밑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오래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수도 처리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냄새 난다라고 하잖아. 길거리에서 막 오염된 냄새. 그러니까 그게 얘네들도 이제 하수도 시설이 있기는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땅을 깊이 파가지고 콘크리트로 잘 가려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땅을 적당히 파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런 악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악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잘 보니까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그런 하수도가 흐르는 물 근처였던 거지, 표시를 하고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콜레라라는 질병의 원인은 먹는 식수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 시각화 정보로 인한 큰 발견이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앞문장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콤마 위치를 찍고 나서 얘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에 있었던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주격보호구나. 이 사람의 지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도가 도왔다라고 합니다. 표시하는 것을. 뭘 표시했냐면은 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표시했다라고 해. 어디에 있다고? 하나의 물 펌프에 있다고. 어디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뭔가를 10번 문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시각화라는 것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역할과 분석의 역할을. 그러면 이 문장이 이 지문의 이제 중심 내용이면서 빈칸으로 내기도 좋고 그다음에 의미 추론으로도 내기가 좋아 보이는데 약간 시각화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번 문장까지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시각화된 정보가 등장을 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발전을 했다. 이미 다 할 말 다 했거든요. 근데 11번은 뭘 추가를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책도 이제 소설만 읽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소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역사 소설이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지도나 어떤 뭐 이미지나 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조금 편해지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 작가가 이야기를 글로 더 풀어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11번에 추가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작가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험하는 것을. 익스피리먼트가 위드랑 같이. 그래서 어떤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를 보니까 시각적인 단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하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어지는 문장에 정보의 양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정보의 양이라고 해서 문맥상 스몰 스페이스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는 그 책이라는 작은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물론 두껍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리게끔 할 수 있는 게 시각화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한 번 더 이거 분사구문 두 가지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극복을 하는데 인쇄물이라는 것에 존재하는
이차원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쇄물은 말 그대로 평면에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럼 평면에 있는 그런 글자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를 그 평면이라는 종이에다가 시각화된 이미지 같은 거를 넣음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라고 연결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모의고사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부교재 뒤에 부분 남은 거 좀 볼 건데, 이거 exercise 13번은 이게 아닌가? 내 착각인가? 뭐 비슷한 얘기가 최근에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몇 달 전에 작년 연초 전이었나? 집에 변기 막힌 적이 있어. 우리 집에 실제로 찐으로. 너무 건강한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막 지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내가 손대면 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 업체를 불렀단 말이야. 근데 업체를 부르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게 내가 검색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칫하면 눈탱이 맞는다고 조심해라고 해서 나름 열심히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어. 근데 내가 해결을 하는데 이제 잘 이렇게 쇼부를 해가지고 7만 원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해결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 뭔 말인지 알겠지? 약간 입금을 하면서 내가 이 지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도구가 뭔지 기억이 나. 그 전기가 필요한 도구도 아니고 그냥 수동 도구인데 검색을 해봤어. 그 도구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 도구 자체가 2만 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손깃으로 그만 또 내가 이거 살까? 약간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어떤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왠지 인력에 대한 돈은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걸린 인력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지불하고 싶은데 금방금방 해결을 하잖아. 그러면은 좀 뭔가 돈을 내면서도 찝찝해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금방금방 해결해주는 사람이 진짜 고수거든. 진짜 능력이 있는 건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소비자로서 이제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목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 결과보다는 눈에 보이는 노력에 가치를 두는 이런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이거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지불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빠르지만 매우 숙련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because 뒤에서 보니까 관찰되어지는 노력이 더 적기 때문인 거야. 금방금방 그 해야 할 일을 해결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less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2번 문장 보니까 두 연구자들이 한때 어떤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연구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연구자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대절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지불을 할 수가 있겠냐. 데이터 복구에 있어서 이거 데이터 리커버리를 한 번에 데이터 복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표현도 능수동 이런 거 출제 안 합니다. 페이가 자타 동사가 모두 가능한데 자동사로 쓸 때는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랑 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뜻은 그대로야. 어떠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돈을 지불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그 실험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발견했던 게 3번 문장에 있는 대절 내용인데 사람들이 지불을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조금 더 많이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은 혹은 더 나은 퀄리티에 대해서. 근데 어떤 퀄리티인지를 복구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브 전치사 뒤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복구된 데이터에 대한 더 나은 퀄리티에 조금 더 돈을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버디에서 그들이 더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서 여기 sensitive to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더 알고 보니 예민했던 부분이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기술자들이 작업을 했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work가 자동사지. 타동사라고 하면 더 헷갈려지는데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말고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다라고 볼게요. 그게 맞겠다. work가 자동사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복구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문장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문맥상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but 뒤에서 이어지는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 take라는 동사가 특히 시간이나 노력이 걸리다 라고 해석이 될 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목적어를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진주어니까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문맥상 똑같은 데이터 양을 복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more than a week, 일주일 이상이 걸렸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문맥상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5번 문장은 이 4번에서 보여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더 지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문맥상 more이 들어갈 건데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장 넘어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value라는 동사를 사용한 문장인데 옆에 표현을 써두기는 했거든요. value A over B 라고 하면은 A보다 B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노력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아닌데 B보다 A인데 미안해. 요거 B랑 A 바꿔서 해석해주세요. B보다는 A,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노력에 더 가치를 둘 때, 중시할 때 뒤에 있는 내용이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는 무능력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말로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노력하는 모습을 더 중요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무능력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7번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무능력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이 것이 실제로는 당연히 비이성적이지 무능한데 누가 돈을 쓰고 싶겠어요.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능력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결과보다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노력에 더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은 지문들도 엄청 쉬운 건 아닌데 엄청 까다롭진 않거든요. 일단 조금 쉬다가 14번째 지문 좀 볼게요. 이 문제가 내가 알기로 실제 모의고사에서 되게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자유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를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놀이가 아이들의 독립성과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성을 발달시켜 준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성과 사회적인 능력을 발달시킨다라는 거를 자유놀이가 뭔지를 알면은 연결해서 이해를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바로 보면은 free play를 자유놀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적인 수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수단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teach라는 동사를 동명사로 썼는데 얘가 사형식 구조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대절을 가르치는. 근데 이때 요 not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네는 무력하지 않아 혹은 너네가 무능력하지 않아 라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다라고 합니다. 2번 문장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놀이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away from이 떨어져. 이게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모의고사 풀 때 away from이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 두는 거 무조건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또 어른들이랑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은 정말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요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이거 조동사거든요. have가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통제력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연습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practice 동사가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ing 붙여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그 통제력을 같이 노는 아이들에게도 발휘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자율성,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3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이 투부정사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이거 투부정사를 여러 번 반복을 해주는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고 따를 수도 있답니다. 규칙을. 그리고 나서 get along with가 한 번에 잘 지내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는지를 as를 앞뒤에 쓰고 중간에 rather than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복종하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으로서 라기보다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울 수 있는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다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랑 놀까 어떻게 잘 지낼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이거를 이번 문장에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로 먼저 표현을 해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번 문장 보면은 활동적인 야외 놀이에서 아웃도어 플레이가 야외 놀이거든요.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복용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어가 주어랑 같은 아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themselves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용시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약을 먹을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비유 표현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뭘 먹이냐라고 했더니 얘가 문맥상 적당한 양의 두려움을 스스로에게 복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and 뒤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배운다라고 합니다. 뭘 배우냐면은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뭐 잡기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잡히는 도망치는 사람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약간 쫄린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내가 괜히 막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하니까 나 그냥 내가 들킬게, 내가 순례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볼까, 어떻게 또 꽁꽁 숨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문장 보면은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발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인 놀이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how to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화가 나는 감정을 다루면서 극복하게 하는 방법도 배우는데, 이 화가 나는 감정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봤더니 갈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arise가 자동사니까 이렇게 from이랑 붙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한 대로 이게 how to 부정사가 3번 반복이 되고 있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목적어가 how to 부정사 3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발달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1번에서 얘기했던 자유놀이를 통해서 2번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통제력이다라고 했는데, 그 통제력이 어디에 있어서의 통제력인가 봤더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그러한 그 통제력. 4번은 이제 두려운 상황에서 나의 신체를 통제하는 능력. 5번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잘 지내게끔 하는 통제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These lessons가 앞에서 말했던 3번에서 5번까지의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이거 teach가 목적어 없이 쓰였기 때문에 be thought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수단으로는 학습이 되어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어질까라는 거를 마지막 문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 these lessons가 데이로 한 번 더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학습이 되는 방법이 경험에 의해서다라고 해가지고 자유놀이 하는 모습을 경험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키워드로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계속적 용법 위치 붙여가지고 여기 있는 계속적 용법은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어가 앞에 있는 경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유놀이가 제공하는 것은 경험이다. 그 경험이 여러 가지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15번 보면은 주제만 일단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한다. 근데 동력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럼 내가 머리가 돌아가게 하는 힘이 뭔가? 라고 했더니 그게 내 두뇌가 놀라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한 게 오류가 났을 때 내 머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거를 조금 어려운 실험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은 그 참여자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는데 특정 음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라고 했을 때 반복이 되면은 내 귀에 어떠한 음이 들릴까가 예측이 되잖아. 근데 똑같은 음을 들려주다가 중간에 다른 음으로 갑자기 들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잘 처리하고 있던 두뇌, 뇌의 그 신경들이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 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정보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측이 오류가 나면서 놀라면서 이 사람이 방금 들었던 음은 어떤 음일까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오류 신호가 없으면 1번 마지막에 있는 에러 시그널이 오류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없다면 학습이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no possible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 유기체들은 어떨 때만 배우냐면은 이 learn이란 동사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는데 이런 거 능동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물어보냐면 사건들이 그들의 기대를 위반할 때 유기체들은 학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를 어겼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3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이 surprise,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drivers, 추진 요인들, 동력들 중 하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surprise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서 4번 문장에서 목적어에 있는 내용을 상상해보자라고 합니다. 듣고 있을 건데 a series of 일련의 identical 똑같은 음을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identical 같은 단어가 혹시 어휘로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오답으로 되게 바꾸기 좋은 단어거든요. identical 단어 뜻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A라고 하는 어떤 음정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려주는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5번 문장에 이치, 노트 이거는 소리, 음을 말합니다. 각 소리가 draw out, 끌어낸다라고 합니다. 목적어인 a response, 반응을. 근데 어디에서의 반응인지를 보니까 auditory area라고 해가지고 너희 두뇌 속 청각 영역의 반응을 끌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버디에서 이 음이 repeat, 반복이 되면서 처음의 그 반응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두뇌가 놀라가지고 이 음이 뭘까라고 하는 내 두뇌의 청각 영역이 열심히 반응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두뇌의 활동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이 4번과 5번이라는 과정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적응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것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는데
동사는 오형식 콜을 수동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be called로 쓰였고, 어쨌든 적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현혹이 될 정도로 단순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뒤에서도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뭘 보여주냐면은 당신의 두뇌가 학습하고 있다는 것 투부정사를. 그래서 다음 사건 예상을 하는 거를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순한 현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deceptively로 시작하는 표현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simp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현상을 수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simple이라고 하는 거를 that shows부터 시작하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도 단순하다는 말을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다음 사건을 예상하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예상이 되는, 예측이 되는 사건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복되는 걸 예측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7번 문제에서 갑자기 음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A 샵으로 음이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너의 그 두뇌 속에 있는 primary auditory cortex가 1차 청각 피질이라고 하는 두뇌 영역이 되는데, 이게 뭔지를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면은 귀에서 들어온 소리의 높이와 크기를 가장 먼저 분석하는 그런 이제 두뇌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됐든 뭐 이제 뭐 시각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한번 느낀 감각을 바로 스트레이트로 두뇌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경을 걸쳐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들은 청각을 처리하는 두뇌의 영역을 1차 청각 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소리를 듣는 이 두뇌의 영역이 즉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서프라이즈 리액션을. 왜냐하면은 내가 달라졌다라는 걸 1차적으로 감지를 해야 다른 두뇌한테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바로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이, 이거 나돌리 버돌소 썼는데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나돌리 버돌소가 앞뒤에 문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나돌리는 부정부사기 때문에 얘를 앞에 두면은 도치문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겠어. 나돌리 버돌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싶으나, 그리고 나돌리 버돌소에서 나돌리는 사실 부정을 의미하진 않잖아. 이 문장과 이 문장 또한 그렇다라는 걸 해석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도치문의 기준은 해석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긴 것 자체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뒤에 있는 문장이 반드시 도치문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 도치문도 문장이 어떤 동사를 썼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는 동사가 fade away라는 일반 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앞에 do, does, did를 써가지고 이제 그 조동사를 써가지고 도치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수일치를 하려고 하니 주어가 adaptation이라는 단수니까 조동사 자리에는 does를 써가지고 수일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은근히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실수하기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해석으로 해보면은 이제 적응하고 있던 상태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새로운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뉴런, 신경들이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를. 힘차게 발화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화한다라고 하는 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보를 새로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뉴런이 한적하게 있었던 거야. 근데 새로운 정보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빠졌다라는 거를 vigorously fire 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디에 관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in response to 전치사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문맥상 unexpected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9번 문장을 보니까 단순히 반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이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문장의 주어를 강조한다 생각해주면 돼요. 원래는 not just repetition 주어, 그러니까 Liz 동사 써가지고 쓰이던 문장에 주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단순히 반복이 적응을 이끄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what matters,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음이 예측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라고 해가지고 predictable도 이 지문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다가도 한 번이라도 다른 음을 딱 눌러버리면 우리의 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반복하던 음에는 익숙하고 적응을 하고 있겠으나 우리는 그 음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어야 두뇌가 가만히 있지, 다음에 어떤 음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에 들었던 음을 들어봤자 우리 두뇌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0번 문장을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너가 듣는다라고 합니다. 뭘 들을 거냐면은 교차하는 음의 집합을 듣는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랑 B라는 음이 왔다 갔다, 두 가지 음이 핑퐁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alternating set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너의 두뇌가 get used to가 한 번에 익숙해지다. 그래서 이러한 alternation, 교차 반응에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꼭 한 개의 의미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하면은 그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and 뒤에서 너의 청각 영역에서의 활동이 다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decrease가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however, 그러나가 붙으면서 다시 예측하지 못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A, B, A, B, B와 같이 A와 B의 의미가 뭔지는 처리할 수 있지만 순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이 서프라이즈 리스폰스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문장도 아까랑 똑같이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러면은 repetition 주어를 기준으로 수일치를 해야 되니까 triggers 단수 취급을 해주고 요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위주로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두뇌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에서 반응한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지문 얼른 설명할게요. 그 소농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서, 소농은 뭐냐면은 이제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들이
평균적으로 수확량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매년 안정적인 생존, 요 생존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소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균 쌀을 100kg 수확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00kg 정도면은 이 사람이 1년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2025년에는 50kg만 생산해줄 수도 있고, 근데 2024년에는 150kg를 오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50kg만 생산한 해에는 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게 작았고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도에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뭐 원인이라고 하면은 뭐 기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내내 굶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농이 평균적인 수확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작은 밭을 주고 이 밭 각각이 다른 수확량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 요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농사를 지으면 만약에 이 네 군데에서 나오는 평균 생산량이 100kg라고 했을 때 제일 베스트는 25, 25, 25, 25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찌저찌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해에는 0, 50, 25, 25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최악을 겪었지만 나머지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여 수확물을 생산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생존 전략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1번을 바로 볼게요. 보면은 평균의 함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투부정사 먼저 해석을 할 건데 만드는 것, 근데 목적어를 앞뒤에서 수식을 해주거든요. 앞에서는 가장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내용은 averaged over many years라고 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이 되어진 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오랫동안 평균으로 산출이 되면서 최대한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crop yield, 곡물 생산량을
만드는 것이 이게 주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not the pigeon's goal이라고 해서 농부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4개거든요. 주어 동사가. 그래서 해석하기 편하게 세 개구나. 해석하기 편하게 순서를 만들어 놨는데 순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접속사가 있는 걸 먼저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접속사가 있는 절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접속사 절을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절을 해석을 할 거고. 그래서 1번 문장 먼저 보면은 만약에 너의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낸 생산량이 놀라울 만큼 높다면 무엇의 결과로서? 조합의 결과로서. 근데 무엇을 조합했는가 봤더니 9번의 수학량이 높았던 해 그리고 한 번의 수학이 실패였던 해를 컨비네이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한 거는 2가지가 되는 거지. 요거랑 요거랑. 그리고 이거를 결과로 했을 때 되게 높대.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너가 뒤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너의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생산량을 만들었고 그리고 너가 축하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3번 문장에서 너가 starve to death,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언제 굶어 죽게 되냐면은 아까 컨비네이션 했던 한 번의 수학 실패했던 해. 그래서 그 수학 실패의 해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9년 동안은 수학이 잘 됐어. 1년 완전 망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내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학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컨그레이츄를 하고 싶은데 이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있었던 이 최근 1년 안에 굶어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너가 이걸 축하하기도 전에 요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3번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문장에 대신에 2번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농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to 부정사를. 그래서 수확량 생산을 확실히 하는데 어느 정도로? 굶주림을 피할 정도로. 어떻게? in every single year, 매년. 어떠하더라도 비록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가장 높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수치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매년 만들 수 있다? 이게 농부의 실제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4번 문장에서 왜 field scattering, 농지를 흩어놓는 것, 여러 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make sense, 타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 동사. make sense는 그냥 하나의 동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 흩어놓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5번 문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얘가 주어 동사가 4개거든요. 근데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if 접속사 문장 부사절, 그 다음에 있는 no matter how 부사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when 접속사절을 순서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절을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너가 단순히 하나의 큰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문장에 no matter how는 아무리 무엇일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주어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큰 농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농지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다라는 말은 생산량이 뛰어나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when 뒤에서 피할 수 없는 이따금의 어떤 해가 도래할 때, 근데 이 해가 어떤 때인지를 뒤에서 또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rrives 뒤에서 떨어져서 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한데, 너의 하나밖에 없는 땅이 낮은 생산량을 가지게끔 하는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럴 때가 도래하면은 너가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작지를 분산하지 않았을 때, 이전처럼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반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6번에서 경작지를 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얘도 문장이 3개인데 아까랑 똑같아요. if 접속사 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hen 접속사 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남아있는 주절을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1번 보면은 만약에 너가 다양한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게 어떤 농지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bearing 이거 단어 자체가 형용사예요. 다양한 농지. 그리고 이 농지들은 서로 연관이 없어서 떨어져 있을 거야. 그거를 문맥상 independently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심지어 너가 가지고 있는 다른 땅들이 빈약하게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in any given year, 주어진 어느 해에 너가 가지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는 생산량을 잘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produce를 자동사로 썼는데 이런 거 능수동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용 위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6번 문장은 경작지를 분산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경작지 분산이라는 전략을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